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원들이 좋아하는 개발자가 되자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되게 대부분 주변에 있는 개발자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평균적으로 내 주변의 개발자 요 정도 노력하면 나도 이만큼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균의 함정 같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먼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정답이 없어요.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져 가지고 이것도 공부하면 좋고 저것도 공부하면 좋고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막 우리 선배 어떤 선배가 어디까지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쉽게 힌트를 드리면, 이게 그런 거는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전혀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프링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에 대해서 나온 문서 정도는 봐야 되는데, 사실 스프링 개발자 중에 상당수는 잘 몰라요. 왜 스프링이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취하고 얘는 이벤트 드라이브나게 처리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벤트 드라이브는 이해하려면 그냥 단순 웹 개발자면 안 돼요. 일반 운영체제에서 스레드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봐야 돼요. 왜냐면 웹서버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CPU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레드를 처리하고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벤트 드라이브나게 처리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CPU 스케줄링이랑 굉장히 큰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치를 많이 빗대는데, 막 많은 사람들은 PHP 되게 무시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서버들이 다 아파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같은 경우는 뭐 프리포크라든지 뭐 워커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팀노바에는 아예 거의 뭐 진짜 응용 2단계에서 완전 다루는 수준으로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팀노바에서는 그런 걸 다 공부를 하니까 되게 잘 되죠. 근데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극단적이지도 않지. 이거는 거의 기초죠, 웹서버에서는. 근데 특히나 예전 개발자들은 이거 되게 탄탄하게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임원진들이 좋아하는 개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예전에 막 팀노바 보이콧을 하겠다. 사실 되게 감정적인 기준으로 보이콧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비싼 돈을 부르는 신입 개발자에 대한 거부감, 기존 개발자들의 거부감, 밥그릇 싸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었죠. 뭐 예를 들면 저 연봉이 너무 높으니까 저거 사기다라고 했는데, 교육청 실사 1년에 한 번씩 꼭 오세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 5, 6년째 정모하듯이 항상 만나는데,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허위 가장 광고를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그걸 신고를 하면 학원법에 의해서 검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취업의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5년 가까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봉 같은 경우도 다 해소가 됐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뭐 보이콧을 하겠다, 어쨌든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게 보면 논리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무언가가 싫으면 논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저 사람이 맞다 아니다. 뭐 예를 들면 구하라나 설리 같이 지금 되게 그 당시에 걸그룹 탑이었는데, 그런 탑이던 사람들도 뭐 인중이 기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악플 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막 되게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이미 뭐 커리어가 어마어마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간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못났겠냐고. 훨씬 잘났지. 훨씬 잘난 사람들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욕하고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자괴감에 빠져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입에 막 5천, 6천, 7천 막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사실 슈퍼 신입이긴 하죠. 신입 치고는 진짜 잘하는 거니까 인정을 받는 건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내 카라쿠베 당토 아니니까 무효, 너네 별로 못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보이콧을 하든 안 하든 그 시장의 기준이란 거는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전체 2%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슈가 되고 뭐 하든 사실 크게 타격감이 없습니다. 취업 시장은 그렇게 냉정해요. 저도 개발회사 있을 때 커뮤니티를 거의 안 했는데,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하는 공부 집중하기도 바쁘고 실제로 커뮤니티 하는 개발자들을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동료들이 커뮤니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 왜냐면 동료들끼리 개발 얘기하기도 바쁘거든. 요새 올라온 뭐 새로운 기술 얘기하기도 바쁘고 그 아키텍처 얘기하고 뭐 그런 거 보기도 좀 바쁜데 뭐 가끔 하는 분들만 좀 봤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냥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개발자한테 더 꽂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개발자는 어떤 느낌일까?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아부하지 말라 그래요. 면접 보러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이려고 막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도 되게 막, 뭔가 이렇게 더 포장돼서 하고, 막, 정장 입고 오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개발자 면접인데 정장 입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태도로 승부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중에 제일 거의 끝판왕인데, 공대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막 면접 갈 때 정장 입어야 된다고 이런 쌉소리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 많았었어, 옛날에도. 근데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냥 오히려 그래요. 그냥 어차피 님들이 고졸이고 그러니까 고졸인 친구들한테 컨설팅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고졸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 배운 이유가 누가 봤을 때 막 학력이 좋거나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본인이 가진 개성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대신에 그 개성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싫어하는 개성이면 안 된다. 싫어하는 개성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무기력한 개발자들 있거든요. 저는 무기력한 개발자들은 별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내향적이고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알겠어. 알겠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MC들이. 나는 되게 무기력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목소리도 되게 작은 그런 그 예능 MC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안 찾죠,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취향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개성이 되게 강하지만 웃긴 거는 저는 근데 의외로 면접에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특히나 사장님이 참여하는 면접은 다 붙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도 텐션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말할 때 에너지가 있잖아. 무기력하진 않다는 거지. 근데 성격도 좀 그지 같잖아요. 직설적이고. 근데 그런 예민함도 있는데, 근데 이 어느 정도 모르겠어. 그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나 정도 되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보다 제가 더 무기로 삼은 거는 내가 해온 어떤 그 면접 볼 때 기술적인 디테일들 또는 이 기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고 되게 논리적 근거와 논문들을 그 빗대어서 얘기해주고 소스코드도 직접 막 검증하고 싶다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체 공개는 못해도 한 페이지 정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얘기했는데 그거 보고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격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잘 어울린 거지. 내가 말한 스타일과 내가 공부한 스타일 이게 시너지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는 뭔가 자꾸 잘하려고 하는데 어설픈 노력하고 잘하려고는 안 하고 그때그때 자기가 즉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나르시시즘을 가지는 사람들이 안 돼요. 저는 오래 준비했거든요. 대신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고 나름대로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짰고 다 내가 맨날 짜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싫어하지 않더라고. 근데 임원진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흐지부지되고 무기력하고 시니컬하고 이런 성격보다는 차라리 좀 나대더라도 저 같은 성격을 더 좋아해요. 좀 예민하고 이러더라도 일이라도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 유하고 막 되게 친밀도 높고 막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베스트지. 일 잘하면서 그런 사람이 제일 좋지. 근데 대부분은 두 개가 공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격도 좋은데 노력도 되게 많이 하고 개발도 되게 잘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물까지 올라가죠. 미친듯이 올라가더라. 그 아는 동료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네카라쿠베당토에서 핵심 개발자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꼭 그러진 않더라도 기술 선택 근데 저는 그래요. 예민함과 유함이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팀노바 하면서도 좀 많이 더 예민해진 부분이 있죠. 왜냐면 취업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시켜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고, 근데 사실 팀노바 오면서 뭐 연봉 3천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니에요. 2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엔 다 사실은 5천 이상으로 보내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목표가 6천 이상이라서 더 부담이 되는데, 뭐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5천 이상은 그래도 그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5천 이상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6천 이상, 물가도 올랐고, 그리고 시장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나 블록체인 개발자들 몸값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올릴 생각인데, 근데 올리려면 그 대중적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막 저희 막 욕먹고 막 그래도 신경을 잘 안 썼던 게, 취업에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취향은 결국에는 그냥 본인들 취향인 거죠. 근데 임원진들 취향은 완전 다르거든요. CTO 관점에서 취향은 완전 달라요. 아닌데, 우리 회사는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팀노바가 그 욕 먹을 때 그 구직하는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막 8개 붙어서 갔거든요. 제일 욕 많이 먹을 때 8개씩 막 붙어서, 그것도 연봉도 그 당시에 카카오 연봉이 4천에서 4,500 사이가 초봉이었는데 그 비슷한 연봉으로 가지 못했겠죠. 근데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원진들이 되게 실용주의적이에요. 저 옛날에 마지막에 그 군생활했던 회사도 면접을 갔는데, 대표님은 절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부사장님이 절 좋아하셨어요. 부사장님은 절 되게 좋아했어요. 자기 딸이랑 동갑인데, 우리 딸은 이러지 않은데 막 저 보면서 되게 야무지다고 느끼셨나봐요. 제가 그때 한 25살? 26살? 이때였는데, 부사장님은 이제 다른 진짜 굵직굵직한 회사에 막 부사장 이러고 되게 많이 사장도 하시고, 아무튼 되게 커리어가 장난 아니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대학 졸업 이후에 뭐 여기서 바로 창업해가지고 되게 그 회사를 키우신 분이어서, 그 책도 되게 많이 읽으시고 되게 똑똑한 분이셨는데, 되게 인텔리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무님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이 임원지 면접에 왔는데, 상무님은 저 되게 싫어했어요. 나댄다고.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막 이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어차피 저도 그 사람 싫어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아까 저 꼰대 싫어하거든요. 졸라 꼰대였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근데 이제 대표님이랑 부사장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떨어질 수가 없었어. 뭐 예를 들면 막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막 우리 회사는 엔지니어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그 개발자를 엔지니어라고 정의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이기도 하다. 여기 오기 전에 이 회사를 봤는데 연구소라는 게 존재하던데, 그럼 연구라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던데? 다들 다 논리적으로 막히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컴퓨터 공학이라고 표현을 하지,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말한 지가 1950년대부터 하버드대에서는 애초에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초석이다. 한국에서 이제 전자공학이랑 이쪽이랑 좀 표기를 같이 하다가, 이제 원래 전자공학의 한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 80년대 전자공학과는 원래 있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하나의 학부 느낌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그 전자공학에서 전자과학으로 말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이라고 바로 하기 애매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게 지금까지 컴퓨터 공학 느낌으로 온 거죠. 근데 원래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맞죠. 지금도 엄청 연구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석박사를 왜 따? 논문을 왜 써?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못된 논리를 가질 때 저는 그거에 네, 맞습니다. 역시 사장님이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절대 맞춰주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남한테 아부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길밖에 없고, 내 이 길이 여기 아니면은 내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여기서 주는 연봉이 그나마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좋고 나 여기 아니어도 갈 데 많아 싶으면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아부를 안 하게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물론 이제 예의는 갖춰야지. 예의는 잘 갖춰서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라고 하면, 저는 사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부사장님이 저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너무 격하게 반겨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네 이러면서 막 도망갔거든.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때 나랑 옆에서 같이 면접 봤던 친구가 그 카네기 멜런, 그러니까 세계 컴퓨터 사이언스 공동 3위? 공동 1위?
스탠포드, MIT, 카네기 멜론 하면 컴사에서는 그냥 그 최고거든요. 근데 거기 다녔던지 다 졸업한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랑 같이 봤죠. 근데 거의 제 위주로 돌아갔어요. 원하지 않게 난 그냥 어차피 그냥 대충 붙고 빨리 군생활이나 끝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튼 그때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붙고,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줏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원진들이 봤을 때 저는 봐라 저거 당돌한데? 라고 해도 문제는 그렇게 색깔 있고 당돌한 사람들이, 물론 유하면 더 좋지, 유하고 뭐 괜찮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거를 오히려 좋아해요. 옆에서 아부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되게 개발자로서 믿음직한 게 더 나아요. 제가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막 욕을 많이 먹고 해도 제 제자들은 그 되게 잘 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히려 저 응원해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고, 그게 그 어떤 보면은 오히려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남 아파트가 이번에 뭐 돈이 얼마 올랐다 하면 그 오른 사람들끼리는 되게 좋잖아요. 이익 집단이니까.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은 어디서 아파트가 무슨 40억이나 해 이러면서 막 욕하잖아. 그런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 그 아파트 오를 때 무슨 거품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그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사람들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투자 관점으로, 그리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확실히 다른 거죠.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제 40대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20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돈이란 거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데, 내 돈이 계속 모이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패턴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습관. 개발도 그래요. 그런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관점에서 볼까라고 보면 임원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주변의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이런 관점이라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어떤 캐릭터를 원할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원할까? 아니면 더 많은 거를 제안하고 공부하고 발전적이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같이 좋은 문화를 만드는 개발자를 원할까 하면은 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저한테 이제 메일로 상담 온 사람들이 이 회사는 발전이 없고 막 되게 소위 이렇게 징징댄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담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회사는 사수가 없고 그런데 어떡하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이 회사는 개노답이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문화를 만들 생각은 안 하세요? 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어떤 무능한 개발자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은 안 드나? 그리고 본인이 좀 리서치해서 찾아서 공유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막히면 이해돼요. 뭐 예를 들면 저도 많이 막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제가 시반 4년 전에 노에스케일이 한창 뜰 때였어요.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얘기가 하이비 불 때, 제가 그때 이거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다 존나 귀찮아해. 진짜 존나 짜증났어. 진짜 뭐 좀 떠먹여 주겠다는데. 그리고 열심히 해서 발표를 했어. 발표를 했더니 얘는 이런 게 있고 얘는 이런 게 있고 막 그래서 발표를 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근데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당시 어떤 팀에 그런 팀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우리 제품에 이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 늘리는 거 관점에서만 질문하더라고. 우리 회사가 이걸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얘기했던 게 DB 쪽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근데 이게 저 노에스케일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보통은 굉장히 좀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이 많아서 사실 모든 거를 이제 암호화를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안 회사였으니까 거기는 암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복화를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한 어떤 자원이 들 것 같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은 RDBMS에 넣고 노에스케일을 사용하는, 물론 이제 노에스케일도 그 다음에 사용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트랜잭션 처리,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비개발자분들 많으니까 적당히 얘기할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게 DB를 암호화해야 될 정도의 데이터가 노에스큐엘 관점에서 나올 것 같진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넣는 거는 그냥 사실 그냥 알고리즘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문적인 그 회사는 전문적인 회사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것만 쏙 이렇게 빼먹으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세션을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팀에서도 이런 세션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세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그리고 자기들은 공유를 안 해주고 쏙 빼먹기만 하려고 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 나 혼자 공부해서 나 혼자 개꿀 빨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전 회사는 그 전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네카라쿠베 당토에 간 친구 꽤 있더라고. 핵심 개발자로 이런 사람 한 있고 막 엄청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는 이렇게 발표하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이 기술 나왔다 막 이러면서 막 던져주고 서로 막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 그래서 근데 그 개발 문화도 결국에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그 회사에서 시도조차 안 해보고서 징징대는 거는 저는 항상 반대예요. 그리고 임원진들은 그런 문화를 개발자들 스스로 본인들이 손 안 대고 그냥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야 돼요, 대부분. 본인이 좀 나대고 막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나대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나를 진단을 하세요. 내가 이런 문화의 회사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성장이란 굳이 그 사람들과 시너지를 나지 않아도 성장은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회사에서 배우려 하지 말고. 뭘 배우러 가? 무슨 학원 가요? 내가 하면서 느끼는 거지. 배운다는 관점이,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관점은 B인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배운다 이런 관점은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중심의 이기주의가 되게 많아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내가 문화를 만들고 내가 중심이고,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막히더라도 그런 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회사가 문제면 딴 데를 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두 번도 안 해놓고 회사 문화가 어쩌저쩌고 징징대는 거 되게 멍청한 거죠. 지금 대기업의 문화도 그런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서로 제안하고 바꿔온 문화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기업은 인력이 많잖아. 인력이 많아서 거기서 막 그 삽질하는 개발자들 되게 많을 건데, 그거를 실드 치는 개발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 실드 치는 개발자들 몇 명이 똑똑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들 때문에 이제 좀 잘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 네카라쿠베 당토가 졸라 완벽하기만 했으면 버그가 없어야 되는데 버그 졸라 많거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버그가 있는 거 가지고 뭐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개발자들이 모인 회사인데도 지금 막 너무 밀리잖아. 인공지능 쪽이나 너무 그 기술 주도가 너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구를 안 해요? 사실 되게 수준 높은 논문 같은 거, 인공지능 논문,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논문만 보면 우리나라도 꽤 괜찮은 인정받는 논문들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아예 개발자 라인이 되게 별로인 것만은 아닌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네카라쿠베 당토를 그렇게 많이 존경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빅테크 못지않게 좀 최소한 뭐 하나라도 좀 좀 잘했으면 좋겠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하나만 두고 그렇게 하다, 그렇게 엄청난 글로벌 회사가 데이터 센터 하나 불렀다고 데이터를 다 날아가고, 이건 솔직히 난 좀 아니라고 보거든. 막 그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그런 회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내가 어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난 안 된다는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임원진들 관점에서 이 사람이 딱 오면 개발회사 문화가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꼭 되려면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되지.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뭐 어디서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솔직히 페이스북도 버그 졸라 많아. 진짜 페이스북이랑 그 인스타도 버그 졸라 많아요. 이제 말도 안 돼요. 지금도 찾아낼 수 있어. 맨날 이상한 버그 진짜 많아. 동기 안 되는 버그도 많고.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